안녕하세요. 저는 7번째 아이슬란드 여행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올 초에 가족들과 이미 아이슬란드를 여행을 했던지라 원래는 덴마크나 스코틀랜드를 가려고 했지만 9월 초 아직 하이랜드가 열려 있다는 소식에 4개월 만에 다시 갑니다. 2018년 첫 방문 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곤 매년 오는데 여전히 설렙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시작부터 엄청난 시련이 시작됩니다. 면세점에서 와인 하나 살 때까지만 해도 제게 닥칠 일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가방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제 여행사상 처음으로 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데다 그것도 아이슬란드에서라니. 지금이야 이렇게 느긋하지만 사실 그땐 하늘이 노랬답니다. 공항에서 보통 30분이면 가방 찾고 렌트카 찾으러 가지만 가방 찾느라 헤매고 신고하고 머리가 하얘져서 거의 2시간을 공항에 있었답니다. 저는 MBTI 중 강력한 J형으로 엑셀 파일로 일정표 만드는 사람이라 짐이 오지 않는 건 원래 제 계획에 없었던 거라 당황스럽네요. 특히 아이슬란드같이 춥고 매일 이동해야 하는 곳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머리는 복잡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스카이라군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다행히 온천하느라 간단한 세면도구와 수영복, 속옷, 화장품은 챙겨온 상태. 하지만 뜨뜻한 물속에 있어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결국 1시간 정도 있다 나와 커피 한 잔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짐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스카이라군을 나와 근처 아시안마켓에서 비상식량을 사고 아이슬란드웨어에서 무료로 파카와 하이킹 신발을 렌트한 후 굴포스 근처 첫 숙소인 나투라 율텔에 도착했습니다. 첫 유럽 배낭 여행 이후 30여 년을 여행했지만 처음으로 짐 없이 여행하게 되니 나는 아직 여행 초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인 것은 세면도구와 화장품이 있다는 것. 걱정되는 것은 불편한 남의 하이킹 신발과 입고 있는 옷 한 벌뿐이란 것. 내일 바로 하이킹이 있는데 괜찮을까? 짐은 언제 오며 내가 찾으러 다시 공항으로 가야 할 것인가? 여튼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 이 나이에 이런 경험도 신선하구나 하고 긍정 회로를 돌려봅니다. 이렇게 화창하다면 혹시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솔로 여행은 갑작스레 결정한 거라 숙소도 3일 전에 예약했는데요. 이 숙소는 몽고 유목민 텐트같이 생겨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텐트 내에 세면도구와 화장실은 있고 샤워는 야외에 따로 마련돼 있어요. 바람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리지만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날아갈 것 같진 않아요. 연인들이 오면 화장실 사용 때 좀 민망할 수도 있겠네요. 내부도 따뜻하고 좀 추울 땐 난방기를 틀어놔서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좋은 경험이 될 숙소지만 짐도 주차장에서 힘들게 끌고 와야 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머리 굴리느라 피곤하여 일찍 잠에 듭니다. 바람 소리가 시끄럽다 조용하여 깼는데 파카를 입고 나와보니 하늘엔 쏟아질 듯 수많은 별들과 옅게 오로라가 생겼어요. 가방은 잃었지만 오로라 선물을 얻었으니 쌤쌤이 된 건가요? 아직도 한밤중 차가운 공기 속에 우주와 하나 된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는군요. 둘째 날 첫 하이랜드인 케를링 가르피올로 향합니다. 하이랜드는 아이슬란드 여행의 심화편이라고 할까요? 하이랜드를 가야 진정한 아이슬란드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전 아이슬란드를 주로 5월, 10월에 와서 매번 하이랜드가 닫혀 있었어요. 9월 초 다시 아이슬란드로 향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이랜드라 불리는 케를링 가르피올과 란드만날라우가르를 가기 위함입니다. 그중 첫 여행지인 케를링 가르피올은 아이슬란드 남북을 가로지르는 35 오프로드로 가야 합니다. 혹 짐이 새벽 비행기로 도착할까 싶어
짐을 찾고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항공사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저는 포기하고 출발합니다. 저 멀리 제가 갈 하이랜드가 보이는군요. 캐롤린 가르피올 근처에는 새로 오픈한 숙소가 있는데 하이랜드까지 갔는데 하루는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에 무리를 해봅니다. 아마도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어 그렇게 계획을 쓴 것 같은데 다녀온 후 든 생각은 다시 간다입니다. 물론 35 오프로드 운전은 생각보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꼭 큰 차를 타고 갈 거예요. 잘 달리다가 드디어 오프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치가 너무 신기하여 고프로로 찍어봅니다. 혼자 여행하느라 운전하며 찍기 힘들지만 조심히 운전했으니 걱정 말아주세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곳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같아요. 이곳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다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너무 화창한 날씨라 좋아요. 캐롤린 가르피올까지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링로드에선 볼 수 없는 또 다른 경치에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돌은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느낌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35) 오프로드를 가다 보면 벌판 한가운데 카페가 있어 들러봅니다. 알보딜라는 카페인데 마운틴 캐빈이 준비되어 여행객들이 쉬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이웃 하나 없는 오지에 누가 살까요? 식당에는 아주 앳된 남녀가 운영하고 있는데 알바생 같기도 하고요. 창문으로 보이는 경치가 너무 황량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 오는 길에 어긋난 허리뼈도 쉬어봅니다.
아마 멀리 보이는 빙하가 두 번째로 큰 랑류쿨 같은데 어쩐지 빙하가 많이 줄어 보입니다. 저 앞으로 보이는 빙하는 아이슬란드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호프요클 같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이런 날씨에 하이랜드를 보는 것은 행운입니다. 캐롤린 가르피올로 들어가는 3447도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 도로는 이때까지 왔던 35도로에 비해 더 척박하고 험했습니다. 물론 이 도로도 그 후에 만날 도로보단 나은 것이었어요. 어제처럼 바람도 강하고 하이랜드라 온도가 갑자기 낮아졌지만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기한 경치들입니다. 이제 제가 묵을 하이랜드 베이스 호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호스텔 형식의 하이커들을 위한 오두막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2023년에 현대식 호텔과 온천 그리고 미슐린급 레스토랑으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4륜차로만 이곳에 올 수 있고 겨울엔 따로 차량을 예약해야 합니다. 일찍 도착했지만 체크인도 빨리 해주었습니다. 저는 스탠다드 트윈룸을 예약했는데 생각보다 좁아 보이긴 하지만 침구류도 편안하고 깨끗했고 군더더기 없는 단순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온천도 즐기고 척박한 하이랜드에선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짐은 딸랑 가방 하나뿐인 미니멀 여행,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바로 캐롤린 가르피올로 하이킹을 위해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엄청난 경사를 마주하게 되는데 왜 사륜이 필요한지 실감합니다. 영상이 멀미날 정도로 많이 흔들거리니 안전벨트 부탁드려요. 이 도로는 아마도 제가 운전한 가장 험난한 도로란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날씨라도 맑아 이 정도지 비나 눈이 왔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울퉁불퉁 웅덩이 때문에 도로를 보느라 정신이 없지만 앞으로 보이는 거대한 설산과 풍경에 압도됩니다. 몇몇 하이커들은 숙소에서부터 캐롤린 가르피올까지 하이킹을 한 듯합니다. 차도 올라가기 힘든 곳을 직접 걸어 올라간 하이커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올라가도 계속 엄청난 경사의 오르막이 보이니 겁도 납니다. 바람도 강하고 온도는 더 낮아져 지금 가진 옷으로 하이킹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언제나처럼 가는 데까지 간다는 정신으로 가봅니다. 계속 오르막입니다.
경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이제 거의 다 올라왔나 봅니다. 멀리 연기도 보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인사를 서로 건넵니다. 처음 가는 길에다 엄청나게 덜컹거려 허리뼈가 갈리는 듯한 고통? 사실 이때만 해도 다시 올 곳이 못 되는 곳이란 생각을 했어요. 구글엔 숙소에서 여기까지 15분 걸린다는데 뇌까지 흔들린 건지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오다가 아주 크게 파톨 바퀴가 빠졌는데 그것 때문인지 타이어 압력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하이랜드 쉽지 않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불어오는 강풍과 추위. 렌트해온 하이킹 신발과 급조한 장갑 머플러를 두르고 얇은 바지 위에 방수 바지를 껴입었습니다. 기념품 샵에서 급조한 70불짜리 티셔츠를 하나 더 껴입습니다. 빈틈없이 막아보려 했지만 파고드는 추운 바람에 뼈가 시렵습니다. 저 앞에 뭔가 연기는 피어오르는데 이 복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미리 예습해온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풍경을 유튜브나 사진으로 그렇게 많이 보고 왔지만 이곳에 펼쳐진 풍경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바람이 옷 사이를 파고들고 내려간 만큼 올라와야 했지만 나도 모르게 좁은 경사를 따라 내려가고 있다.
계단이 매우 가팔라 한 칸씩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하코네에서도 이렇게 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지만 미안하다, 아이슬란드 승리다. 캐롤린 가르피올의 이 골짜기는 크베르달리르라고 불립니다. 골짜기 맨 아래까지 내려오자 땅에서는 물이 끓고 연기가 납니다. 유황 냄새가 나는 수증기가 골짜기를 메웁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멋진 드론샷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바람이 강해 차에 두고 왔는데 아래쪽은 생각보다 바람이 약해 후회가 됐습니다. 골짜기 아래에서 보는 풍경 또한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왜 하이랜드를 와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은 맑은 시냇물. 다른 행성에 잠시 놀러 온 것 같습니다. 이 하이킹 루트는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가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가고 돌아왔습니다. 렌트한 하이킹 신발 때문에 걷기가 힘들었지만 주차할 때 타이어 압력 등이 켜진 게 생각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갔는데 타이어 바람이 빠져 있으면 어쩌지? 하지만 잠시 이 풍경 속에선 걱정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올라가면서도 계속 뒤쪽 풍경을 보게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장소는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곳도 있는데 언제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감동을 주는 나라. 매번 다른 날씨와 새로운 챌린지를 만나게 되지만 몇 번을 와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다시 오니 차 타이어만 확인하고 다시 올까 싶기도 하네요. 다시 올게 하는데도 계속 미련이 남아 뒤돌아봅니다. 차로 향하다 보니 이제 슬슬 걱정이 밀려옵니다. 제발 숙소까지만 내려갈 수 있게 해줘. 이런 걱정도 모른 채 하얀 설사는 저에게 다음에 또 보자 인사를 합니다. 다행히 타이어 바람은 빠지지 않은 듯하여 조심조심 숙소에 도착합니다. 도착 후 저녁 식사 예약을 한 후 온천에 들러봅니다. 이곳은 미네랄이 풍부한지 불투명한 약간은 푸른 온천물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좋은 게 물이긴 한데 이 온천은 하이랜드에서 나오는 가장 원천수라 그런가 더 좋습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니 여기는 꼭 다시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조용한 풍경과 물소리, 바람소리. 저녁 먹고 오로라를 보려고 밤늦게 다시 한번 온 건 안 비밀. 저녁 식사는 코스나 단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트 샐러드와 대구 요리가 들어간 코스를 선택했는데 탁월했습니다. 시원하게 아이슬란드 맥주까지 한잔하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요. 대구는 정말 탱글탱글하고 감자와 토마토가 잘 어울렸어요. 물론 밥도 혼자 먹어 좀 뻘쭘했지만 혼자 와서 그런지 창가 쪽 자리도 주고 하이랜드의 석양과 함께 한 식사는 아마 평생 기억될 것 같아요. 식사 후 배가 너무 불러 호텔 근처도 둘러보고 뒷산을 잠시 올라보았습니다. 가방도 잃어버리고 차의 타이어도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상 평온하고 아름다울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